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번성한 동물은 공룡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어요. 인류가 등장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에요. 공룡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셈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동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멸종 직전 공룡의 마지막 모습부터 소행성 충돌 그 순간을 시간 단위로 추적하고 살아남은 생물과 사라진 생물의 차이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놀라운 건요,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공룡은 멸종 직전까지 번성하고 있었어요. 약해져서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종 뒤에 벌어진 일이 사실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600만 년 전 지금의 뉴멕시코 지역이에요. 넓은 평야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가에는 키 큰 침엽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그 사이를 거대한 공룡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알라모사우루스예요. 몸길이만 30m가 넘었어요.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 중 하나예요. 이 녀석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렸어요. 주변에는 뿔이 달린 토로사우루스도 있었어요. 오리처럼 널쩍한 주둥이를 가진 공룡도 풀을 뜯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잇감을 살피고 있었어요. 소리도 움직임도 모든 게 살아있는 풍경이었어요. 이건 멸종 직전의 장면이에요. 2025년 10월 이 화석들의 나이가 정확히 밝혀졌어요.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댄 페피 교수 연구팀이 뉴멕시코 나쇼이비토 지역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이 공룡들은 소행성 충돌 약 34만 년 전까지 살고 있었어요. 지질학에서 34만 년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공룡은 사라지기 직전까지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되돌려야 해요. 공룡이 처음 등장한 건 약 2억 3천만 년 전이에요. 트라이아스기 후반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동물이었어요. 두 발로 걷는 사람 허리 높이 정도의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동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쥐라기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초식 공룡이 나타났어요. 하늘에는 익룡이 날았어요. 바다에는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헤엄쳤어요. 공룡은 지구의 거의 모든 환경을 차지했어요. 열대숲, 사막, 가장자리, 강, 유역, 해안가까지요. 이 지배는 1억 6천만 년 동안 이어졌어요. 비교해보면 감이 와요. 현생 인류가 등장한 건 약 30만 년 전이에요. 공룡의 시간은 인류의 500배가 넘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지구 생태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요, 공룡은 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종만 약 700종이 넘어요. 초식, 육식, 잡식 공룡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크기도 참새만 것부터 30m가 넘는 것까지 다양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잘 적응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성공적인 동물은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6,600만 년 전 어느 날이에요. 지름 약 12km짜리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12km면 서울 한강의 폭을 12번 이어붙인 길이에요. 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초속 약 20km로 날아왔어요. 총알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공룡은 이걸 몰랐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는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소행성은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충돌 지점의 이름은 칙솔루브예요. 충돌 순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물이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지각이 수킬로미터 깊이까지 뚫렸어요. 충돌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 100억 개에 맞먹었어요. 지름 180km짜리 거대한 분화구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충돌 이후에 벌어진 연쇄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쇄 반응이 정확히 뭐였을까요? 충돌 직후 몇 분 안에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았어요. 수천 도가 넘는 파편이 대기권 밖까지 튀어 올랐어요. 이 파편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하늘 전체가 불탔어요. 지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숲에 불이 붙었어요. 충돌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산불이 번졌어요. 충돌 후 몇 시간 안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높이가 수백 미터에 달했을 거로 추정돼요.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충돌 지점의 암석에는 황 성분이 많았어요. 이 황이 증발하면서 대기 중에 퍼졌어요. 수증기와 섞이면서 황산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이 구름이 햇빛을 막았어요.
지구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른바 충돌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어둠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어졌을 거로 추정돼요. 광합성이 멈췄어요. 식물이 죽고 초식 동물이 죽고 육식 동물이 죽었어요. 먹이사슬이 아래부터 무너진 거예요. 생각보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일이 단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1억 6천만 년의 지배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지구 생물의 75%가 사라졌어요.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어요. 공룡은 거의 전부 사라졌어요. 익룡도 사라졌어요. 바다의 거대한 파충류도 사라졌어요. 암모나이트라는 조개 비슷한 생물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모든 게 죽은 건 아니었어요. 악어는 살아남았어요. 거북도 살아남았어요. 작은 포유류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공룡 중에서 딱 한 개통이 살아남았어요. 새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공룡의 직계 후손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어떤 건 살고 어떤 건 죽었을까요?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몸집이에요. 충돌 겨울 동안 먹이가 거의 없었어요. 몸이 큰 동물일수록 매일 필요한 에너지가 많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하루에 필요한 고기는 약 60kg으로 추정돼요. 먹이사슬이 무너진 세상에서 이 몸집은 재앙이었어요. 반면에 몸이 작은 동물은 적은 에너지로 버틸 수 있었어요. 씨앗, 벌레, 썩은 나무 속 유기물로 견딜 수 있었어요. 땅 속에 숨거나 물 속에 잠겨서 극한의 열기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악어는 물 속에서, 거북은 껍질 안에서, 포유류는 굴 속에서 버텼어요. 작고 숨을 수 있고 적게 먹는 것, 그게 살아남는 조건이었어요. 1억 6천만 년 동안 강점이었던 거대한 몸집이 그 순간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된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10월 고생물학계에서 40년 묵은 논쟁이 끝났어요. 나노티라누스라는 이름의 공룡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게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 티렉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연구가 이걸 뒤집었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몬태나에서 발굴된 유명한 화석을 분석했어요. 결투하는 공룡이라고 불리는 화석이에요. 트리케라톱스와 작은 티라노사우루스류가 서로 싸우다 함께 묻힌 채 발견된 거예요. 연구팀은 이 작은 티라노사우루스류의 뼈를 정밀하게 조사했어요. 뼈의 성장 고리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공룡은 약 20살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자란 성체였어요. 성체인데도 티렉스보다 훨씬 작았어요. 앞다리는 티렉스보다 비율상 훨씬 길었어요. 두개골 구조도 달랐어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나노티라누스는 어린 티렉스가 아니라 별도의 종이었어요. 이 연구는 네이처에 실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악기 말기 생태계가 우리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대, 같은 땅 위에 거대한 사냥꾼 티렉스와 작고 빠른 사냥꾼 나노티라누스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만큼 다양하고 풍요로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세계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사라진 뒤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행성 충돌 이후 지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숲은 불타서 사라졌어요. 바다에서는 플랑크톤 대부분이 죽었어요. 플랑크톤은 바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생물이에요. 이 작은 생물이 사라지니까 바다 전체가 흔들렸어요. 육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물이 죽으면서 토양이 씻겨나갔어요. 강물은 흙탕물이 됐어요. 이전에는 울창한 숲이었던 곳이 양치류만 덮인 황무지가 됐어요. 고생물학자들은 이 시기를 양치류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대재앙 이후 가장 먼저 돌아온 식물이 양치류였거든요. 산불이 난 뒤 가장 먼저 올라오는 풀과 비슷한 원리예요. 지구는 한동안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대형 동물은 거의 없었어요. 소리도 줄었을 거예요.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 남은 세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텅 빈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멸종 이후 회복에 수만 년이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종이 나타나려면 최소 수십만 년은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이 상식이 깨졌어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크리스 로어리 교수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학술지 지올로지에 실린 이 연구는 소행성 충돌 이후 새로운 종이 나타난 시점을 다시 계산한 거예요. 핵심은 헬륨-3이라는 물질이었어요. 헬륨-3은 우주에서 일정한 속도로 바다 퇴적물에 쌓여요.
이걸 이용하면 퇴적물이 쌓인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연구팀은 유럽, 북아프리카, 멕시코만 등 6곳의 퇴적층을 이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충돌 이후 2000년도 안 돼서 새로운 플랑크톤 종이 나타났어요. 6000년 안에는 10종에서 20종의 새로운 생물이 등장했어요. 보통 새로운 종이 나타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려요. 2000년은 지질학에서 눈 깜짝할 사이예요. 로어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극단적 사건 이후 새로운 종이 얼마나 빨리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연구가 보여줍니다. 지구는 죽지 않았어요. 가장 처참한 순간에도 생명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플랑크톤의 등장이 시작이었어요. 바다 먹이사슬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육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주인공은 아주 작은 동물이었어요. 공룡이 사라진 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았어요. 멸종 직후 살아남은 포유류는 대부분 쥐만 한 크기였어요. 몸무게가 1kg을 넘는 포유류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공룡이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유류가 빠르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멸종 후 약 1천만 년 사이에 포유류의 최대 몸무게는 100배 이상 늘어났어요. 공룡이 차지하고 있던 생태적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에요. 큰 초식 동물의 자리, 큰 포식자의 자리가 전부 빈 거예요. 포유류는 그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숲속을 걷는 초식 포유류가 나타났어요. 나무 위를 오르내리는 포유류도 생겼어요. 나중에는 바다로 들어간 포유류도 나왔어요. 고래의 조상이에요. 하늘을 나는 포유류도 등장했어요. 박쥐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포유류의 출발점이 이 시기예요. 개, 고양이, 코끼리, 돌고래, 사람까지 전부 이 작은 생존자들의 후손이에요. 공룡의 멸종이 없었다면 포유류는 쥐 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6600만 년 전 그 소행성 덕분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놀라운 건요. 소행성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도 생명이 돌아왔어요. 칙술루브 분화구예요. 소행성이 직접 떨어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지름 180km, 깊이 수십 킬로미터. 지구 표면에서 가장 처참한 파괴가 일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분화구 안에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분화구 내부 퇴적물을 분석했어요. 분화구 안쪽 암석 코어를 직접 시추해서 꺼낸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충돌 후 불과 수만 년 만에 분화구 안에 미생물이 돌아와 있었어요. 플랑크톤도 나타났어요. 바닷물이 분화구를 다시 채운 뒤 따뜻한 열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충돌로 녹은 암석이 오랫동안 열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 열이 오히려 미생물에게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가장 끔찍한 파괴의 현장이 가장 먼저 생명이 돌아온 장소가 된 거예요. 로어리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생명의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극단적인 사건 이후에도 복잡한 생명이 지질학적으로 심장 한 박 뛸 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룡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육식 공룡이에요. 몸길이 12m, 무게 약 9톤. 한 번 물면 뼈까지 부숴버리는 턱을 가졌어요. 그런데 2025년 이 유명한 공룡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캐나다 로열 사스카추완 박물관에는 스코티라는 별명의 티렉스 화석이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티렉스 중 가장 큰 개체예요. 2025년 7월 연구자들이 스코티의 갈비뼈를 정밀 분석했어요. 싱크로트론 X선이라는 고해상도 장비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갈비뼈 안에서 혈관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6600만 년 전 공룡의 혈관이 광물 형태로 보존돼 있었어요. 원래 혈관 자체가 남은 건 아니에요. 광물이 혈관의 모양 그대로 굳어서 자연 주형을 만든 거예요. 이 흔적을 분석하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스코티는 살아있을 때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부상이 치유된 흔적이 혈관 구조에 남아 있었어요. 공룡도 다치면 피가 흐르고 새 혈관이 자라면서 상처를 고쳤던 거예요. 6600만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놀라워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이 연구는 공룡이 어떻게 부상에서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 중 하나예요. 티렉스는 그냥 크고 무서운 동물이 아니었어요. 다치고 치유하고 살아가는 생물이었어요. 이 거대한 동물에게도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있어요. 6600만 년 전 그 멸종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은 5번 있었어요.
그중 가장 최근이 6,600만 년 전 공룡 멸종이에요. 다섯 번째 대멸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25년 10월 영국 요크대학교 연구팀이 학술지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구팀은 최근 수백 년간 사라진 동식물 속의 수를 분석했어요. 종이 아니라 속이에요. 속은 종보다 한 단계 위의 분류 단위예요. 속이 사라진다는 건 비슷한 종 여러 개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분석 결과 현재 생물 멸종 속도가 공룡 멸종 이후 6,600만 년 동안 가장 빠른 수준이었어요. 원인은 소행성이 아니에요.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남핵, 오염이에요. 전부 인간 활동이에요. 물론 아직 다섯 번째 대멸종 수준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생물의 75%가 사라졌으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연구팀도 아직 대멸종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어요. 6,600만 년 전 소행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룡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의 멸종에는 원인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예요. 이 차이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